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선 12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40대 국무총리 기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세대 교체를 언급하면서 정치를 판가리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40대 총리, 자연스레 단일화 대상으로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어지는데요. 후보직 빼고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김 후보 측 비서실장의 말과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동정부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86세대가 주축을 이룬 정치판을 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0대 국무총리 기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물음에 김 후보는 부인했지만 40대는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는 말로 이 후보를 연상케 했습니다. 저는 30대 때 이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졌습니다. 40대 같으면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도 있지만 또 충분하게 잘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법상 콕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연상은 되지 않나라며 사실상 이 후보를 향한 메시지란 해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통령 후보직을 제외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게 김 후보 뜻이라는 선대위 내부 발언의 연장선이란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별화도 꾀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지 않아서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10% 감축안도 공약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이름이 있을 거라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일화는 없다는 거죠. 선거일까지 일적 연락을 받지 않고 수신도 차단하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준석으로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하기 위한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시간은 충분하다며 거대 정당의 두 후보를 모두 무너뜨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며 앞으로 어떤 국민의힘 인사와도 단일화에 관해 소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 수신도 아예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에게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비전의 선거가 아니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그러면서도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때 더 경쟁력 있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아닌 자신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후보 매수 혐의로 김 후보를 고발까지 했는데요. 단일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윤주 기자 보도 모시고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준석 후보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신원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이 친윤계 인사가 단일화를 전제로 당권을 제안했다고 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후보 매수죄라는 겁니다.
집권 성공 시 정책연합, 공동정부 구성을 합의하는 방식과 구조가 달라 후보 매수제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향한 공세도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성남의료원에 찾아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데 적극 반박했습니다. 공공의료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말 그대로 궤변인 겁니다. 요 현미경을 가지고 막 발 뒤꿈치에 있는 터럭을 발견해가지고 마치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 단일화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 행보도 시작했습니다. 집권 시 기본사회 국가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에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제 대선 10일 앞두고 있는데 기자회견 하셨어요. 그러면서 투표지에 제 이름은 선명할 거다. 완주 의지 선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예, 선거 시작 때부터 제 입장은 변한 게 없고요. 예. 오늘도 이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 없다고 강조를 해왔는데 네. 오늘 굳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또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이걸 또 제가 안 한다고 하니까 예. 국민의힘 측의 방송 패널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예. 익명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예. 내심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만드는 것 같아 가지고 예. 저는 그것마저도 완강하게 부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면 마지막 특단의 대책을 쓸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마지막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번 선거에서 예. 저는 동탄 모델을 끝없이 얘기해왔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계엄 이후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계엄에 찬성하는 약 30% 국민만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한 60%의 국민들은 계엄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에서도 단호하지 못했고 예. 계엄이나 아니면은 이런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에도 적극적이지 못했고 예. 결국은 확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또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약간 지지율이 높아 보인다 하더라도 예. 그 확장성의 한계 때문에 결국 이재명 후보를 저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것이 흡사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제 지지층의 일정 부분을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저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이준석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 하지만 저는 단일화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예. 유권자께서 빨리 전략적으로 표심을 이동해 주셔야 된다. 이준석이 선거의 중심에 올라가서 결국 이재명과의 전면 승부를 벌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난 토론회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난 토론회에서 주인공은 이재명 대 이준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기고만장한 모습에 대해 가지고 적각하게 찔러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그런 헛발질을 유도하고 예. 지금 며칠째 젊은 세대가 그런 호텔 경제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이준석이 그 판에서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솔직히 이준석이 없었다면 그런 변수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저는 지금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은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TV 토론에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적극적인 변수를 만들어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보통은 이제 흔히들 이제 대선 12일 앞두고 마지막 변수를 단일화라고 많이들 네. 언급을 해요. 자, 단일화 없이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막기 어렵다는 게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에 동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예.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던 체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오만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네. 제가 한 전략이 옳다는 몰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전략은 틀렸다라는 네. 것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다 모이면은 빅텐트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미 2020년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도 실패했던 것이고 예. 그 뒤에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 전략을 답습해가지고 보수 진영 전체를 절망에 빠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탄 모델, 3자 모델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양자 구도가 되면 더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도 동탄 모델 때도 예. 양자가 낮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만 3자로 동탄에서 붙었고 예. 경기도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분당 같은 절대 우세 지역 말고요. 예. 경기도 나머지 지역엔 전부 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양자로 민주당 후보랑 붙었어요. 예. 다 깨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표심 중에서 민주당 찍는 표심, 국민의힘 찍는 표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 중에는 국민의힘은 절대 안 찍겠다라는 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동탄 모델이 뭡니까? 그 국민의힘은 절대 안 찍는다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 찍던 표심들이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인물은 찍을 수 있어. 예. 그래가지고 대거 이탈해가지고 민주당의 동탄 지지율이 65에서 39까지 떨어져가지고 그 표가 와서 이준석이 당선된 겁니다. 예. 저는 그 모델 외에는 지금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12일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0% 이제 좀 뭐 넘겼다는 지지율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당선까지 가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예. 중도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하루빨리 전략적 선택을 하셔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동탄 선거 때도 여론조사 블랙아웃 피어리어드에 들어갈 때 예.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갈 때 제가 31%인가가 마지막 조사였습니다. 예. 최종 결과는 42였습니다. 예. 그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도 11%가 변하는 것이고 지금은 특히 이 유권자분들께서 전략적 선택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40대 총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 언론들 해석이 분분한데 40대 총리 관심 없으십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이나 예. 김문수 후보의 어떤 충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바가 없습니다. 예.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고등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요. 저한테 잘해주셨기 때문에요. 하지만 예. 지금 결국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저지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생각하는 모델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어떤 공동정부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의를 제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저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 예전 DJP처럼 지금은 그땐 지역연합이고 이제 세대연합으로 해서 뭔가 공동정부로 가보자 이런 아이디어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한창 잘했던 게 3년 전에 그런 선거였는데 예. 그거 다 짓밟고 무너뜨리고 지금도 오늘도 제가 아까 기자회견을 하니까 제 핸드폰으로 제가 전화는 차단했지만 문자는 계속 들어오는데 예. 바로 쌍욕으로 전환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예.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제가 아까 기자회견하면서도 밝혔지만은 예. 제가 그런 완강한 기자회견을 하면은 저에게 또 갑자기 180도 전환해가지고 예. 욕을 박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예측했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진전이 있기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견 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배신자 담론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니까 네. 단일화를 안 하면 이번에 지는 건 당신 책임이다. 요거에 대한 뭔가 시도가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이 욕을 하면 뭔가 결과가 달라질까라는 마음에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또 욕을 시작한 거죠. 누가 그러는 걸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다수가 보냅니다. 예, 유권자들, 당원들 막 이런 분들이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저한테 이름이 저장된 분들도 보냅니다. 예.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들일 텐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들오들 떨면서 이재명이 당선되면 안 돼. 혼자 그렇게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예. 그럴 때 그런 거 보내시고 또 주변에 그런 거 전파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도 안 만나겠다고 지금 얘기를 예, 하셨는데 맞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안 만나십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를 만나려는 시도를 딱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그래요? 한 며칠간의 기간 동안에 예. 언론인들이 매일 전화 와서 오늘 김용태 위원장이 만나자고 했느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예.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김용태 위원장도 언론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네. 실제로 저를 만나러 오기에는 부담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예요? 뭐 단일화 관련해서는 조건 같은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앞서 이제 조금 뭐 지금 이제 그런 아까 시도들, 뭐 배신자 프레임을 가는 시도들이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좀 절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이게 제게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안타까우실 텐데요. 예. 국민의힘의 지난 몇 년간의 행보를 보면은 신용이 그냥 0인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예. 최근에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사태도 그렇고 신용이 0인 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해서 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후보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대선 12일 앞두고 여론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 격차가 일단 한 자릿수로 줄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8.1%, 김문수 후보 38.6%로 격차는 9.5%포인트였습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이 후보는 2.1%포인트 하락하고 김 후보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9.4%를 기록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 50.3%, 김문수 후보 43.5%로 6.8%포인트, 한 자릿수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격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 격차는 11.8%포인트였습니다. 김 후보는 다자대결 조사 중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14.2%포인트 올랐습니다. 영남권 보수 지지층 결집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 결집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하게 지지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18에서 29세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9.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습니다. 격차가 더 좁혀질지,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중 어느 쪽 상승세가 더 뚜렷할지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 여론이 국민의힘 쪽으로 다소 움직이는 모습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PK 양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양산 인구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만에 부울경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 기소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수백 킬로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박 2일로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PK 지역에서 역전당하는 등 여론 흐름이 좋지 않자 친문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 PK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 송기인 신부를 지금 막 만나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PK 지역 핵심 공약인 산업은행 이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지사 선거도 아니고 구청 양선거도 아닌데 지방 공약, 은행을 넘겨준다 이런 거. 오전에 찾은 제주에선 방탄유리 없이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우는 동작을 유도하며 지지자들과 호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상징 동작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하자. 진짜 지금은 감사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방탄유리를 제주로 운송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흘째 수도권을 돌고 있습니다. 좁혀진다 해도 여전히 열세인 이 수도권에서 따라잡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최재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오늘은 경기 광명시에서 거리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어사 김문수라는 마패를 목에 걸고 유세차에 올랐는데요. 지금 이곳 지지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더 잘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한 일에 대한 모든 반성, 큰 절을 올리겠는데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김 후보는 이어 과거 국회의원 3선을 했던 지역구 부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첫 도전 당시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역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대역전극을 자신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당선시켜 주지 않으셨죠? 이번에 다음에는 꼭 잘 부탁드립니다. 김 후보는 나흘째 서울과 경기를 돌며 수도권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10%포인트가량 뒤지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따라잡지 못하면 뒤집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김문수 후보뿐입니다. 앞서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어머니 생각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진짜 많이 나네요. 우리 어머니는 뭐 여성단체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여성 운동도 해본 적도 없고.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충청, 강원 지역에서 유세에 나섰습니다. 열흘이면 위험한 이재명 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출연해서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단일화는 없다. 이제 그럼 단일화 이슈는 이제 끝나는 겁니까? 네,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요, 상황을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냐 마냐 이렇게 시끄러운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이미 단일화 국면이 시작된 걸로 봅니다. 매일 수차례 단일화가 없다고 강조하는 이준석 후보의 말도 고지고대로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일화의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초인종을 누른다는 게? 네, 역대 단일화를 한번 돌이켜봐라. 언제 단일화를 한다고 말한 뒤 하는 사람 봤냐 이겁니다. 안 한다고 해야 극적인 거고 그래야 효과도 크다는 거죠. 지금의 단일화 부인 과정 자체가 극적인 상황을 더 키우는 초인종이라는 겁니다. 뭐 김문수 후보 쪽 바람 아닐까요? 아까 지금 들어본 대로 상당히 이준석 후보는 강경해 보이던데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3대 여론조사 기관 중 이준석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도를 얻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기세를 살려야 하니 당연히 단일화가 없다고 말한다는 게 김문수 후보 쪽의 시각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 정면 돌파를 시도해달라 이렇게 호소에 나선 점도 최대한 본인의 몸집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일단 김 후보 쪽 해석은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뭐 만나서 논의를 해야 뭔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단일화의 최소 조건은 마련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추격하는 양상은 보이죠. 김문수, 이준석 둘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와 싸워볼 수 있는 구도가 나온다는 조사들도 있거든요. 양쪽이 합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면 양쪽의 단일화 압박은 더 커질 거란 겁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 40대 총리를 언급한 거는 그 유인책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럼? 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언급한 40대 국무총리 이 배경에 관심이 쏠리죠. 이준석 후보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요. 캠프에서는 김문수, 이준석이 함께 만드는 공동정부 아이디어들이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40대 이준석과 70대 김문수가 함께 세대 통합론을 내세우면서 이준석 후보가 총리와 장관 추천권을 갖고 공동정부를 꾸리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 오늘 이준석 후보 뭐 총리 이렇게 제안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까? 네, 그런데 선거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서 민주당도 문제 삼았던데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에게 직을 약속하는 건 매수죄에 해당돼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 그런 게 있군요. 어쨌건 이준석 후보가 안 움직이면 단일화는 없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 쪽 얘기는 어때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준석 후보는 2011년 안철수, 박원순 서울시장 단일화 모델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박원순 후보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었는데 오히려 안 후보가 양보를 했죠. 그러면서 승리했고요. 거꾸로 김문수 후보가 전략적으로 양보하는 게 파괴력은 더 크다는 거죠. 아직은 동상이몽이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 여론 흐름이나 저 단일화 같은 보면 이 민주당 쪽 분위기는 지금 어떤 겁니까? 네, 민주당에서는요. 어느 정도 격차가 좁혀질 건 예상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부산, 경남 이 낙동강 벨트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못 뚫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전해서 좀 기대도 있었는데요. 최근 추세를 보면 PK 지역의 김문수 후보 지지도가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인과 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산에는 생산 인구보다 고연령층이 많은데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PK, 동남풍을 일으켜보겠다며 더 신경 쓰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고민이 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은 동남풍이 분다며 지지층 결집 분위기에는 반기고 있지만 사실 이제부터 고민이 진짜 고민입니다. 진짜 본편은 인구가 몰려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 중도 민심입니다. 여기서 비슷하게라도 쫓아가지 못하면 승기는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여론조사에선 뒤지는 상황이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나흘째 수도권을 다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은 수도권 많은 현역 의원을 앞세워 골목골목 누비겠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진 기자였습니다. 대선 후보 외에 지원군들의 유세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재명 후보 유세엔 연예인이 등장했고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엔 부인, 딸, 사위,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부인 설란영 씨가 1980년대 함께 설립한 타가소 사진을 보다가 어린 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우리 동전에. 엄마도 처음 보네요. 바로 옆에는 딸과 사위도 자리했습니다. 어제 당 공식 행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설 씨는 여성 노동운동 당시 경험을 풀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아이를 맡아줄 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늘 저희가 이제 구상을 했죠.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잘 키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설 씨는 김 후보가 삼선을 했던 정치적 고향 경기 부천 유세에도 동행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설 씨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닌 정치적 동지라면서 캠페인에 동행하는 모습이 여러 가족 논란이 있는 상대 후보와 비교되는 포인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제주도 유세에는 강금실 선대위원장과 민주당 제주 현역 의원 3명이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선거운동원들과 음악에 맞춰 율동하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연예인의 공개 지지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3년 전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고 밥줄 끊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대선을 12일 남기고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유세 전략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자, 대선 승부처를 찾아가는 대선 더 스팟. 오늘은 최대 승부처 서울. 그중에서도 표심이 자주 바뀌는 한강 벨트로 가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저는 한강벨트의 중심 용산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한강벨트를 잡으면 필승, 못 잡으면 필패라는 공식이 나올 정도인데요.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이곳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 각 후보들은 필승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강벨트는 마포, 동작 등 한강과 맞닿아 있는 서울 13개 선거구를 말합니다. 19대 대선에선 13개 선거구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고 3년 전 대선 때는 11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선 민주당이 10곳을 차지하면서 전국 압승을 견인했습니다. 후보들이 모두 한강벨트 집중 유세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투자 가치가 높아지며 개발이 이슈인 한강벨트 민심은 유독 부동산에 민감합니다.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 젊은 층 유입이 늘었습니다. 신축 대단지 표심을 향한 구애 전쟁이 치열합니다. 지난 5년간 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따라 대단지 아파트 수만 세대가 들어서면서 지역 정치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동작구 흑석, 상도, 노량진 일대와 성동구, 성수, 금호 지역도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김문수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이준석 후보는 용적률 상향을 내걸고 부동산 표심을 공약 중입니다. 한강벨트 주민들은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새 좀 부동산 세금이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완화가 엄청 많이 됐는지 느껴지진 않고 더 세금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고. 보유세도 많고 세금도 매매했을 때 세금도 많고 또 외국처럼 상속세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증여도 내고 세금도 다 취득세 다 내고 있는데. 서울 최대 승부처 한강벨트의 표심은 어디로 흐를까요? 대선 더 스팟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남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 여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전망입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축구 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남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한 지 8일 만입니다. 지난해 손 선수에게 3억 원을 받아낸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는 공갈 혐의, 올해 3월 손 선수 측에 6,500만 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겐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두 사람이 돈을 노리고 손 선수 협박을 공모했는지가 관심이었는데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좌 입출금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확실한 공모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협박은 두 분이 공모한 건가요? 경찰은 어제 양 씨가 방문했던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 측이 이미 제출한 양 씨 진료 기록 사본의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중앙지검 형사 3부는 강력사건 전담부서로 이번 사건의 주목도나 파급력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수사 기간 동안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술을 마신 곳 다름 아닌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였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남성이 마트에 들어갑니다.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봤더니 어디론가 전화하고 잠시 후 경찰관들이 도착합니다. 60대 남성 A씨가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젯밤 9시쯤. 이들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싸우는 거 술들이만 해결을 봤다니까. 어떤 남자가 막 찢어지고 술 먹고 옷도 다 벗고 막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니까. 70대 남성과 60대 남녀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A씨는 인근을 배회하다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냥 뭐 맨날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사이였다 그러더라고요. 사건이 벌어진 어린이 놀이터엔 음주나 고성방가를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가 무색하게 바로 앞에 선 대낮부터 술자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긴 맨날 그래서 여기서 부르르니 하고 아주 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맨날 360원. 어쩔 땐 요즘에는 밤새고 술을 먹어요. 일부 지자체에선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어겨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변도로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관광객을 포함해 길을 걷던 5명이 다쳤는데요. 전국 사건 사고 소식 배영진 기자가 전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검은색 차량이 앞차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인도를 덮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를 덮쳤습니다. 길을 걷던 40대 여성들과 중국인 관광객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은 인도를 덮쳐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8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 거리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술에 취한 남성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급기야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여러 차례 경고도 무시하고 자신이 유도왕이라며 경찰관의 팔과 목을 잡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쏴 제압하면서 소동은 마무리됩니다. 욕설을 많이 했던 상황이었고 저희 경찰관한테 자기랑 유도를 한판 하자고 하면서 목덜미를 잡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자를 쓴 여성이 거리에서 한 남성을 만나 무언가를 건넵니다. 그 순간 이파 속에서 또 다른 남성 3명이 뛰어나와 이 남성을 붙잡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 조직은 전날 이 여성에게서
1,800만 원을 가져간 뒤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문으로 가짜 돈을 만들고 거리에서 상점 손님과 노점 판매원, 행인으로 위장해 잠복하고 있다.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금융사기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MBC가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1명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유족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고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MBC가 최근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의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유족은 A씨가 고인에게 건방지다거나 내가 제일 잘났냐며 폭언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인이 단순한 지도와 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를 당했다고 본 겁니다. MBC는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됐던 다른 기상캐스터 3명과는 재계약했습니다. MBC 측은 3명은 가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없는 걸로 드러났고 유족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MBC가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한 사람만 해촉을 하면서 계약 해지를 하면서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꼬리를 자르는 결정이다.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지원하는 추모재단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대만, 홍콩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대만의 한 기차역입니다. 마스크 쓴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대만의 코로나19 환자 수는 전주 대비 88% 늘어난 19,000여 명입니다. 많게는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였거든요. 그 사람 중에 감염됐고 확진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태국도 지난주 확진자 수가 49,000명을 넘어서 한 주 새 3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송크란 축제가 확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아이는 저번 주 목요일 날 걸렸고요. 저랑 아이 아빠는 지금 셋 다 코로나를 약 처방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코로나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권 나라들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여행 인접 국가에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돼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더워지기 시작하면 호텔마다 앞다퉈 고급 빙수를 선보이죠. 비싸다 했는데 이제 한 그릇에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여름 더위 속 테이블 곳곳에는 벌써부터 노란 망고 빙수가 놓여 있습니다. 빙수 한 그릇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1년 만에 7.8%, 최근 8년간 2.6배나 올랐지만 주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 몇 개 정도 나가나요? 또 다른 대형 호텔의 망고 빙수는 18% 넘게 올라 15만 원에 육박합니다. 최근 호텔들은 망고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빙수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스몰 럭셔리 심리가 소비를 자극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호텔의 럭셔리한 인테리어라든가 그 분위기라든가 시설을 만끽할 수가 있고요. SNS로 올리면 다른 사람의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호텔 카페에 줄을 서는 이유입니다. 소비자 물가 체감상으로는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SNS를 통해서 이렇게 호텔 빙수를 먹는 거에 대해서 과시를 하는 세태도 사실 있고 또 여름철을 앞두고 망고 빙수 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이곳 스튜디오와도 멀지 않은 서울 청계천에서 특별한 패션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 모델들이 런웨이에 올랐는데 80살의 어르신도 무대에서 열정을 뽐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계천 물길 한가운데 런웨이가 마련됐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 올라선 모델들, 형형색색 패션을 뽐내며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시민 모델 100명이 참여하는 라이브 패션쇼. 쇼의 최고령 모델은 80세 어르신입니다. 인어공주가 떠오르는 푸른빛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릅니다. 화사하고 반짝거리고 확 띄잖아요. 쓸 때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할까? 고정적인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서 치마를 입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모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항시 즐기면서 한다. 2006년생 19살 모델과 한자리에서도 어색함은 없습니다. 되게 친하게 잘 대해주시고 패션으로 모든 세대가 통합된다는 기분에 되게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객들은 시내 한복판에서 열린 패션쇼가 반갑습니다. 산책하러 왔는데 패션쇼 하길래 구경도 하고 새로운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거 실제로 보니까 흥미로워가지고. 세대를 아우르는 패션쇼가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서울 도심에 축구장 60개 규모의 정원이 꾸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모처럼 푸른 정원 속 여유를 만끽했는데요. 김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자리 잡은 도심공원에 초록빛이 가득합니다. 시민들은 나무 아래 삼삼오오 모여 푸른 잔디를 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장미 계단에 서서 사진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꽃도 예쁘고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현장에는 총 111개 정원이 꾸려졌습니다. 넓은 접시를 연상시키는 선반 위엔 개구리밥이 가득 띄워져 있고 얼음 덩어리가 이른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이곳은 둥지 모양을 본떠 만든 정원입니다. 공원에서 수집한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안쪽으로 보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가드닝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조심스레 꽃을 꺼내 커다란 화분에 옮겨 심고 흙을 꾹꾹 눌러줍니다. 그래서 얘 좀 잘라도 돼요. 너무 꽃이 예쁘고 만드는 동안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돌 위에 그림을 그리고 소원도 적어봅니다. 돌 그리기가 너무 재밌어서 3개나 했어요. 오늘 10월까지 진행되는 박람회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공항에 나타났다 하면 팬들과 인파가 몰리며 한바탕 난리가 나곤 하죠. 팬심으로만 보이던 이 풍경 뒤엔 경제 논리가 숨어 있다는데요. 그 실상을 현장 카메라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이 카메라를 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이 출국하는 현장입니다. 제 주변으로 팬들과 사진까지 찍으려는 사람들로 한꺼번에 몰렸는데요. 네,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습니다. SNS에서는 연예인 출입국 정보가 건당 500원에서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연예인 수십 명의 탑승 정보를 팔아넘긴 승무원이 입건되기도 하는 등 주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팬들은 공항에 직접 갈 수 없을 때 대신 사진 찍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인기 많은 남자 아이돌들은 보통 출국 가격대가 이제 9만 원, 많이 가면 1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아무래도 강도가 높다 보니까. 해외 공연은 희소 가치가 커져 비용도 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은 상품으로 재생산됩니다. 콘서트장에서는 사진을 가공한 부채나 작은 현수막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2만 원이고 여기가 9,000원, 8,000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니까 그게 더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공식 굿즈 시장 규모는 연간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소상권을 좀 이용한 거긴 한데 그레이존으로 용인을 해주는 거는 아이돌 팬덤의 이제 문화를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해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 출입국 노출이 잦아지면서 홍보 목적으로 옷이나 가방 등을 협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소속사 차원에서 공동 프로모션하는 경우도 있고. 팬덤이 빚어낸 새로운 시장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민폐가 되기도 합니다. 안전 문제도 뒤따르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서창우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진행했지만 배를 물에 띄우지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기술로 얻은 군사력을 과시해온 북한으로선 체면을 단단히 구긴 셈입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은 어제 청진 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한 달 전 진수에 시험 사격까지 한 북한판 이지스함, 최연함과 비슷한 함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조선소 측은 육지에서 건조한 구축함을 옆으로 미끄러뜨리는 방식으로 바다에 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함정 꼬리 부분이 먼저 물에 빠지면서 균형을 잃었고 배 밑바닥에 구멍까지 나면서 옆으로 넘어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전 최연함 진수식 때와 달리 이번엔 배 양쪽을 밀어띄우는 측면 진수를 시도하다 실패로 이어진 겁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한 김 위원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며 다음 달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관계자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존의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이번 사고에 엄중히 경고하시고 추궁하셨습니다. 북한은 2년 전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때도 실패를 즉각 인정했지만 이번처럼 김 위원장의 경로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참석자들이 많아 사고 소식을 숨기기 힘든 데다 엄중 문책을 통해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대내 메시지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항에서 함정을 진수하다가 실패한 거고 현재 이제 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 북한은 최근 신형 미사일 공개, 특수부대 훈련 현장 방문, 군수공장 방문 등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은 기술로 연일 군사력을 과시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공개 망신을 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면전에서 모욕을 주는 트럼프식 외교에 이번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당했습니다. 남아공에서 백인 농부들이 살해되고 있다며 몰아붙였는데요.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을 찾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골프광 트럼프의 취향을 고려해 자국 출신 유명 골퍼 어니 엘스까지 대동했습니다. 그러나 화기애애했던 회담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트럼프는 참모에게 조명을 끄고 남아공 백인 집단학살 의혹 영상을 틀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희생자 관련 기사 뭉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Look, these are articles over the last few days. Death of people. Death. 당황한 라마포사는 영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Let me clarify that because what you saw, the speeches that were being made, one, that is not government policy.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영상 내용을 왜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다 못한 라마포사도 카타르가 제공한 전용기의 뇌물 논란을 비꼬는 듯한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I'm sorry, I don't have a plane to give you. 파행으로 끝난 회담은 올해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각국 정상을 앉혀놓고 면박과 추궁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식 외교에 대해 영국 가디언지는 한편의 리얼리티 쇼를 만들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CNN도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집무실을 프로레슬링하듯 들어가야 한다며 백악관을 위험구역처럼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선 결례에 가까운 트럼프의 압박 행보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대선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중고거래 마켓이 열리진 않겠죠? 네, 당권거래 의혹을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빗대서 꼬집은 겁니다. 발단은 이준석 후보에게 친윤계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폭로였습니다. 우리한테 전화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이준석 후보가 들어와가지고 당권 먹으면 되잖아.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 하자. 이런. 홍준표 만나러 4명이서 하와이에 비행기 타고 놀러 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 보러 다니고 지난 경선 몇 명이서 짜고 사기쳐서 저 이겨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친한계에서는 친윤들이 한동훈 전 대표 막으려고 당권 거래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네, 또다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계파 갈등이 불거지니까요. 옆집인 민주당은 이 김문수 후보와 또 친윤계 인사들을 후보 매수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논란에 누가 출렁였어요? 네, 이재명 후보 이 커피 원가 120원 등 경제관 논란에 이 자영업자 민심도 출렁인 모양새인데요. 이 지난주 여론조사에선 자영업자의 57.5%가 이재명 후보를 또 40%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죠. 근데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커피값 논란이 있은 뒤에 이 후보는 8%포인트가 내려갔는데 김 후보는 7%포인트가 올라간 거죠. 야, 이 대선 때가 되니까 정말 여론이 좀 민감하게 움직이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측은요, 이게 다 왜곡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오늘 국회에서는 전국 카페점주 단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영업자 마음을 공략하려고 더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행커피입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난 원가 커피. 이재명 후보님, 실합니까? 네, 은혜빵집입니다. 네, 빵 100만 원어치만 포장해주세요. 예, 고객님, 빵 나왔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빵 취소합니다. 취소요? 이재명 후보님, 진짜 실합니까? 네, 근데 이번 논란에 축구 스타 호날두가 소환됐다고요? 네, 이른바 호텔 경제학 패러디물인데요. 이 날강두란 말은 온라인에서 호날두를 날강도에 빗댄 말이죠. 호텔 경제학 논리대로라면 2019년 친선 경기에 호날두는 안 나왔지만 이미 입장권과 중계권은 팔렸고 또 돈이 순환됐으니 경제 활성화라는 겁니다. 이 논란, 이 후보가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대중연설이지만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신다. 느낌이 좀 드네요. 내수 침체는 심화되는데 대선 후보의 경제관이 조롱의 소재가 된 상황 씁쓸하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보수 인사들 합류하고 있는데 뭡니까? 일단 태워? 네, 민주당 선대위 버스에 이 보수 인사를 태우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또 하차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던데요. 김대남 부분은 실무선의 실수 같습니다.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 김대남 전 행정관은 어떻게 영입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민주당 김교흥 선대위 국민참여 본부장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김 전 행정관이 지인을 통해서 김 본부장에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이재명 후보를 돕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본부장 자리에 앉히긴 했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인사는 안 된다는 당내 반발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스스로 의사를 철회했다고요. 김 전 행정관도 채널A에 지금 보니 잠시 홀렸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층 사이에서도 빅텐트도 좋지만 선별해야 하지 않냐, 또 김건희 여사도 지귀현 판사도 영입하라는 이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홍준표 캠프 책사 이병태 교수도 영입하려다가 이제 결국 안 됐어요. 네, 민주당 내부에선 영입 경쟁이 붙은 것도 사실이라는데요.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 표 빅텐트 열차에 경쟁적으로 태우고 있지만 하차 통보도 이어지니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오늘도 2달 빠른 때이른 더위가 기색을 부렸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5도로 7월에 해당하는 날씨인데요. 시민들도 반소매 차림에 양산을 들고 더위를 피하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내일부터 고온 현상이 한풀 꺾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 때문인데요. 서울도 낮 기온이 5도 이상 낮아져 예년 이맘때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에는 충남에 5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낮 기온 보면 서울 23도, 강릉 20도 예상되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 24도, 대구는 22도에 그치겠습니다. 토요일 영동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이후로는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